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박진영입니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주 글로벌 증시 미국의 금리 인상 연기 기대감에 미국과 유럽 모두 잘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간 그동안 많이 오른 탓에 이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조금씩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요, 이 시장은 올해 안에 어려울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준 위원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연내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가운데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중국의 인민은행이 재대출 시범 시행 지역을 확대를 했었죠. 이를 두고 중국판 양적 완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정책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어제 상해 종합지수는 상당히 올랐습니다. 이 3,200선을 돌파하면 물론이고 3,3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런 오름세 오늘까지 작용할지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유가는 간밤에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 지난주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매물이 나왔고 오펙의 생산량 증가 전망에 영향도 받았는데요. 유가가 미치는 영향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예상 체결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좀 강보합, 약보합 움직임 보이고 있네요. 2021포인트의 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 오름세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673포인트에 출발할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드디어 10월 13일 국내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출발 함께 하실 분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JB스탁 김진경 연구원 그리고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개장 분위기부터 알아봐야겠죠. 현재 분위기 일단은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김진경 연구원님 개장 분위기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는 조금 이제 코스피 지수 상승세를 보이는 듯 싶다가도 오늘 이제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런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이제 한 차례 이제 시장 안에서도 좀 변수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 대형주의 경우는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좀 개선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중소형주라는 겁니다. 중소형주의 경우는 이제 좁은 박스권 안에서 특히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중소형주를 만약 공략을 하시겠다면 오히려 좀 가격적으로 매력 있는 납포 과대주의 이제 종목을 좀 찾으시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현재 코스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0.03% 정도 좀 하락한 2020선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제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완만하게 좀 반등 추세를 이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 안에서는 좀 변수가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라든지 미국 이런 좀 G2 이제 국가들의 좀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좀 반등세를 이어 나가기에는 아직은 좀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2050선선에 매물대가 크게 좀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50선을 좀 돌파하기까지는 아직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0.29% 정도 상승한 674선에서 시작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코스닥 지수는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세를 보이다 보니까는 크게 이제 추세적인 반등을 이어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오히려 코스닥 안에서 이제 중소형주를 공략하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적으로 좀 매력 있는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환율의 경우 좀 현재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환율이 좀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는 당분간은 한 1140선 부근에서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코스피 그동안 계속 반등했는데 오늘은 조금 떨어지고 있네요. 일단 큰 폭의 움직임은 아닌 만큼 어떤 움직임 보일지 마감까지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일단 김진경 연구원님은 코스피가 더 크게 오르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코스닥 안에서는 중소형주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알아봐야겠죠. 이광무 멘토님. 네, 일단은 전일 뉴욕 증시가 실적에 대한 시즌을 준비하면서 좀 불안감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증시는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환율적인 수혜로 해서 대형주들에 대한 반등을 좀 기대하는 그런 한 주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 한 주 동안에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다른 업종 종목군들,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수남연에 좀 보이는 한 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장에서는 어제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 양상이 좀 되어지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에서는 환율적인 수혜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만큼요. 실적주로 하여금 이 대형주 포지션을 계속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수의 영향으로 해서 오늘 전반적인 업종 대표주들이 모두 다 혼조세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삼성전자가 최근에 큰 상승 이후에 오늘까지 조정되는 모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쌍두마차로 할 수 있었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소폭 반등세를 이어주는 모습이고요. 이와 같이 주요 종목 이외에 최근에 와서 전기차라든지 새로운 IT 솔루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전기전자에 대한 관련된 종목군들 상승도 좀 업종 대부분의 종목군들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반등이 좀 크게 진행되었던 이 조선주들은 오늘 소폭의 손구리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적인 수혜로 해서 시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현대기아차, 완성차 종목군들은 반등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형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숨고리가 나타나면서 좀 조정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소외되었었는데 오늘은 중소형주가 조금은 상승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본다라면요. 지금 현재 상승 구간을 보이고 있는 업종군들은 최근에 박미경제 사설단이라고 해서 운수 장비 또 의료 종밀 제약바이오 이쪽의 CEO들과 함께 방미를 했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오늘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소 대형주 업종 대표주들이 조금은 조정구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와 함께 조정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오히려 코스피 대형주들에 대한 눌림목 구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 순환매가 진행된다라면은 대형주들 저점 매수 기회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지켜본다라면요. 최근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소외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오늘 대형주들이 조금은 쉬어가면서 코스닥 종목군들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IT 관련된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이 IT 전기전자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힘을 더 실른다면은 내수 관련된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도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잠깐 소외됐던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좋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업종별 흐름까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시장 수급 움직임도 알아봐야겠죠.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에서 소폭 매수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김진경 연구원님, 전체적인 수급 상황 짚어주시죠. 네, 현재 코스피 시장 안에서 외국인이 소폭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81억 원 정도, 외국인은 41억 원 정도 매수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 현재 좀 125억 원 정도의 좀 대량의 좀 매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과거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2,000선 부근 정도 되면은 기관이 좀 차익시장 좀 매물을 내놓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도 좀 기관이 좀 차익시장 매물을 소폭 좀 내놓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 살펴보면은 이제 개인이 한 63억 원 정도 매수로 보이고 있지만은 외국인은 23억 원, 그리고 기관의 경우는 한 36억 원 정도 반대로 좀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대부분 이제 업종 위주로 기관에서 좀 매도가 출회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어제 기관에서 좀 가장 많이 좀 매수가 유입이 되었던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는 기관이 현재 좀 36억 원 정도 매도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는 29억 원 정도, 그리고 개인은 반대로 2억 원 정도 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운수장비 업종도 마찬가지로 개인은 한 2억 원, 외국인 24억 원 정도 매수를 보이고 있지만은 기관의 경우는 23억 원 정도 매도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건설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업종도 기관이 소폭 좀 매도로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가장 눈에 띄었던 업종이 바로 이제 금융업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금융업종의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외국인은 한 7억 원 정도, 그리고 기관의 경우는 한 16억 원 정도 매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이제 업종별 좀 수급 상황 본다면 개인과 외국인은 대부분 소폭 매수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기관만이 좀 매도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사실 수급별 흐름은 별로 썩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지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IT 하드웨어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 한 18억 원 정도, 기관의 경우는 한 31억 원 정도 매도를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만 현재 54억 원 정도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업종도 마찬가지로 개인과 외국인은 소폭 좀 매수로 보여지고 있지만 기관만이 한 4억 원 정도 매도로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기관이나 외인들이 이제 코스닥 시장 안에서 좀 소폭 좀 매도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이어지는지 여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수급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선물 정경팔 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내내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이 어제도 상당히 급락을 했는데요. 오늘은 상승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이제 반등세 보이는 걸까요? 네, 오늘 서울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50전이 상승한 1145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144원 60전과 1146원 20전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는 소폭 하락한 1144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강보 앞세로 출발한 것은 뉴욕 여교외 시장에서의 달러원 1개월물의 동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주요 지표가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채권 시장마저 콜럼버스 데이로 휴장함에 따라서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제한된 날이었고요. 스탠리 피셔 미 연준 부의장이 전일 밝힌 연내 금리 인상은 전망일 뿐 약속이 아니다라는 발언의 여파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 대비 약세 압력을 받는 가운데 방향성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이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의 강화로 엔화의 강세와 위험 통화들의 약세가 소폭 진행되었습니다. 달러 N이 119.85엔까지 하락했고요. 호주 달러가 미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달러 원 1개월물은 현물 환율로 환산해 1144원 85전 수준에서 뉴욕 여교외 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피셔 부의장의 발언으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전망이 내년으로까지 연기되면서 시장은 점차 위험 선호와 위험 회피대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어제 국제 유가가 급락한 것은 새롭게 위험 회피 심리를 제공하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 연기에 따른 위험 선호 거래와 서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상품 통화들을 비롯해서 주요 위험 통화들 대비 기술적으로 중요한 지점까지 하락세를 이어왔고요. 이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반등의 시점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펀더멘탈적으로는 그 명분이 확실히 부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방향성을 분명히 찾아가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요. 달러 원 역시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화는 싱가포르 달러와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달러화는 싱가포르 달러에 대해서 단기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세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원화에 대해서 역시 1141원대에서 단기 바닥을 확인한 후 반등세를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새로운 추세를 시작하는 달러 싱가포르 달러의 흐름을 보았을 때 이번 주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완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는 싱가포르 달러와 원화의 동반 약세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자료는 오늘 발표되는 중국의 수출입 지표인데요. 중국 지표가 부진할 경우에는 국제 유가와 상품 통화의 약세가 가속화되면서 원화 역시 동반 약세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143원에서 1149원 사이 거래 범위가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외환시장 동향까지 하나선물 정경팔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돌발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단 어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가 5%나 떨어졌는데요. 이에 정유화학주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두 분께 정유화학주 이야기 모두 들어볼게요. 먼저 김진경 연구원님.
네, 어제 이제 전일에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지금 정유화학주도 모두 다 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유가의 경우는 그동안에 좀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왔었는데 사실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오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 차익실현 좀 매물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유가와 가장 직결되어 있는 업종이 바로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이런 좀 정유화학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정유화학주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주가 이제 좀 차트를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주가가 좀 비이상적으로 좀 가까울 정도로 단기간에 좀 급등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쯤이면은 기술적으로 보다 하더라도 크게 좀 조정이 나올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은 조금 어느 정도 좀 가라앉는 듯 싶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변수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라든지 중국 좀 경기 둔화에 대한 좀 우려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런 좀 우려감이 완전하게 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유가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정유화학주도 마찬가지로 주가 자체를 본다면은 좀 변동폭이 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유화학주의 경우는 지금 만약에 신규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는 물론이고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냥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기술적인 흐름만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정유화학주가 지금 이제 주가가 좀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왔던 이유도 바로 3분기에 대한 3, 4분기에 대한 그 실적 기대감만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이런 기대감은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실적 시즌인 만큼 이런 기대감이 선 반영이 되다 보니까는 이런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좀 해소가 되면서 아직까지는 그 정유화학주에 대해서 신규 좀 진입하기에는 좀 매력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련주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유가의 경우는 시장에 따른 변수에 대해서 워낙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정유화학주도 마찬가지 이런 유가에 따라서 워낙 주가 자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유가의 단기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고 보시면서요. 김진경 연구원님께서는 정유화학주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광모 멘토님은 이 유가와 정유화학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우선 어제는 이제 유가 선물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그에 따른 영향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큰 시장의 흐름을 본다라면은 유가에 대한 가격 안정화는 이미 확인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WTI 텍사스유 같은 경우에는 이 $44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이 기조라면은 이 정유화학주 종목군들도 이 정유 가격의 안정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기술적 자리를 좀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 돌파하고 난 다음에 조금은 매물대 쉬어가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정유 이 국제 유가에 대한 가격이 안정화를 더 기간적으로 맞는다라면 충분히 이 추세를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유가에 대한 등락이 좀 크게 진행될 때는요,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안정화된 가격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이해될 수 있는 등락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접근하셔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좀 더 길게 시장 연말까지 끌고 가보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장 안에서 대형주의 순환매가 나타났을 때 외국인들의 순환매도 또한 이 정유주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외국인의 추세에 따라서 이 접근도 가능하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광무 멘토님은 정유화학주 추세가 그래도 꺾인 거는 아니다라고 보셨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죠. 이 민엔지가요,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민엔지는 그동안 휴대폰 보안의 핀테크 수혜주로도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 실적 기대감 나오고 있네요. 민엔지 어떤지는 지금 김진경 연구원님께서 맞으시죠? 네, 민엔지라는 이제 종목이 현재 좀 3%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시대가 좀 스마트화로 이제 변화가 되다 보니까는 개인정보가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금융 사업도 전체적으로 좀 발달이 되면서 이런 좀 개인 정보에 대해서 좀 수요가 급격하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좀 개인 정보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엔지의 경우도 이에 따른 이제 트렌드에 따라서 워낙 이제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고, 올해 이제 하반기도 물론이지만은 사실 이런 좀 성장 추세라면은 내년까지도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하지만은 제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에 지금 거의 좀 매물대에 많이 좀 갇혀 있는 상황인데 이 매물대 안에서 좀 답답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매물대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힘을 응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현재 이제 박스권 흐름 본다면은 거의 한 35,000원에서 한 43,000원 이 좁은 박스권 안에서만 움직여지고 있는데, 이 43,000원대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큰 사업성이라든지 어떤 좀 모멘텀이 좀 나타나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미넨지라는 그 회사 자체가 개인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는 것은 대부분 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넨지의 경우는 현재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좀 단기 이제 좁은 박스권 안에서만 이제 대응을 하시라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보면 이제 거의 박스권 하단 부근까지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박스권 하단 부근이라면 한 35,500원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이제 신규 진입을 하실 분들이라면은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더 이제 눌림이 나왔을 때 진입하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좀 이제 중기적인 관점보다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냥 좁은 박스권 안에서만 좀 대응을 하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진경 연구원님께서는 이 미넨지 내년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보셨는데요. 일단 박스권을 돌파해줄 모멘텀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연구원님께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이번에도 3분기 실적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동차 부품주 대우부품이 3분기 호실적에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연구원님 대우부품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요즘에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는 좋은 실적의 발표를 하면은 주가가 바로 급등세를 좀 보이기도 하는데, 대우부품이 이제 실적을 보니까는 전년 대비 이제 영업이익이 한 213.6%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좀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호실적을 발표하면은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기도 하지만은 일단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났다면은 어떤 좀 불확실성이 완전하게 좀 해소가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큰 폭의 이제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대우부품의 경우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이지만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이미 호실적을 좀 발표를 한 만큼 이제 앞으로 기대를 할 만한 모멘텀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사라진 구간이기 때문에 대우부품의 경우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좀 비중 축소 의견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 좀 신규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상한가로 진입을 한 경우 이제 바로 또 차익실현이라는 조금 어느 좀 리스크를 좀 열어둬야 하는 좀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하실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수익 실현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자동차 부품주다 보니까는 사실 좀 시장이 좀 민감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조금 안전하게 좀 안정화를 좀 찾은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대우 부품의 경우는 오히려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만 좀 매도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부품 비중 축소 의견 주시면서요, 보수적인 접근 방법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번 TPP 체결에 대해서 수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먼저 지금 화학산업소재, 동원시스템즈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역시 또 화학소재 관련주네요. 백산도 지금 8%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은요, 이광무 멘토님께 여쭙니다. 네, 두 종목의 특징이라면은 TPP 이 타결에 통해서 새로운 수혜주 찾기 중의 종목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일단은 베트남 지역으로 해서 관세 철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동원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베트남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섬유 의복 쪽에 OEM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좀 받았다면요. 새롭게 베트남 현지에 법인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또 지켜보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이 베트남 현지 공장을 설립하면서 시장에 대한 새로운 출구 전략을 펼치기도 했었는데요. 이와 같이 동원십센트라든가 또 백산과 같이 또 현지 법인에 있는 기업들 새롭게도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 종목 안에서 좀 더 종목을 차별화를 둔다라면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더 깊게 받고 있고 시장의 거래 유통이 좀 활발한 종목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 때부터 해서 이 동원 그룹에 대한 구조 조정이라든가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힘을 봐서 꾸준한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이 가격적인 조정과 기간적 조정이 아직까지는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멘텀은 좀 다시 불어오고 있지만은
차별화된 종목으로 선별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백상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섬유유복 관련된 그리고 또 합성피업 관련된 기업들로 해서 좀 관심이 받아지고 있지만은 사실 백상 같은 기업도 일찍이 이 스마트폰 부품 액세서리 쪽에 진행되는 부분을 해서 베트남 수혜주로 손꼽히는 종목이었는데 일단은 백상과 같은 종목처럼 이 IT 관련된 또 IT 부분을 역할할 수 있는 기업들도 새롭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조금은 시장에서 이 탄력을 좀 크게 보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요. 1차적으로 했을 때는 기술적인 지지선을 확인해 보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현재 지점에 5,120원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격적으로 본다라면은 4,800원 선이 지켜진다면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지켜가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도 장기적인 이평선이라든지 기술적 지지선을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TPP라는 모멘텀 자체는 괜찮지만 종목 차별화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해주셨어요. 이 백산 같은 경우 조금 더 지지선 확인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또 보입니다. 일단 먼저 효성이요. 기능성 의류 원단인 스판덱스 시장이 성수기에 진입할 거다라는 기대감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진경 연구원님, 효성이 그간 좀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네, 효성의 경우가 이제 스판덱스 의류 원단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이제 오늘장에서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스판덱스 쪽 의류라고 그 원단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요즘에 자주 입고 있는 이제 등산복이라는 좀 아웃도어룩에 조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추세라면은 사실은 이제 스판덱스라는 부분 사업 자체가 크게 좀 성장세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요즘 이제 등산복이라는 좀 아웃도어룩이 조금 유행을 타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사실 효성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좀 의류 산업보다는 오히려 뭐 산업사도 이제 중공업 부분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중공업 부분은 서서히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제 스판덱스 부분에 좀 크게 의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효성의 경우가 이런 좀 스판덱스 부분에서 앞으로 큰 성장세를 보여준다면은 충분히 좀 주가 안에서도 좀 긍정적인 모습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만 효성의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온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 좀 매물대 하단 구간에서 서서히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좀 매물대 이제 그 상단 부분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좀 조정 구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이런 조정 과정을 거친다면은 바로 위에 좀 중장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1선이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121선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도 어떤 좀 실적이라든지 커다란 좀 기대감이 나타나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효성 자체가 좀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고, 앞으로 스판덱스의 사업 자체를 조금 더 길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라는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좀 조정 과정을 거친다면은 충분히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14만 원 정도 부분까지는 좀 도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중장기적인 목표가 14만 원, 그리고 이제 손절가의 경우는 한 11만 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섬유 의복주가 계속 오르는 등 이 기능성 섬유 전망이 계속해서 밝은 모습입니다. 일단 효성 중장기적으로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진경 연구원님께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또 기대감 받고 있는 종목 한솔재즈가 3분기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또 한솔그룹이 지배구조 변화 마무리에도 접어들면서 한솔재즈가 조금 더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솔재즈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한솔재즈가 이제 실적에 대한 좀 전망을 위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솔재즈가 이제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최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배구조 이제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을 일단은 조금 이제 감안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제 지배구조 과정 속에서는 좀 핵심적인 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어떤 좀 뚜껑을 확실하게 좀 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배구조 이슈를 오히려 조금 더 집중하면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 대한 이제 호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만큼 조금 이제 반등세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그 한 21,000원 사이에서 워낙에 좀 저항선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는 만약에 반등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21,000원 선 부분까지는 좀 도달을 하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3분기에 조금 기대 이상의 좀 호실적을 내준다면 이런 좀
저항선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할 수 있겠지만은 1차적인 목표가는 제가 21,0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한솔재진도 이제 조금 좁은 이제 그 박스권 안에서만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박스권 안에서 기술적인 흐름만으로 좀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한솔재지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대응이 유효하다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또 그동안 섬유의복주가요 강세 흐름을 쭉 보여왔는데 지금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네요. 섬유의복주 중에서도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해오던 영원무역이 3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원무역은 이광무 멘토님이 봐주시죠. 저도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TPP 관련해서 섬유의복 그중에서 가장 건전한 모습을 좀 기대했던 것이 영원무역인데요. 일단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시장 급락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영업무역이 실적에 대한 부담을 좀 안게 된 이유는요. 경쟁사 대비해서 중국 시장 진출이 좀 더뎠던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고요. 다른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의 진출이 지난해부터 이루어져서 이 시장의 안정화를 좀 거치고 있었는데 영업무역은 아직까지 중국 시장 진출이 좀 매끄럽게 지내지 못한 점이 결국에는 실적 우려감으로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추락이 조금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보유자의 영역 안에서는 이 가격적인 지지를 빨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이라면 49,000원 선까지만 지지선을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박스권 형태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요. 실적 우려감을 통해서 좀 가격이 좀 내려오긴 했지만은 이 지지선마저 이탈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좀 하락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요. 이 지지선만큼은 좀 대응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원무역 조금 지지선 보시면서 대응을 조심스럽게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다른 종목 한 가지 더 여쭙고자 합니다. 자동차 부품주 뉴프라이드가요, 오늘 또 신고가를 세웠다고 합니다. 자, 이 종목 정말 대단했죠. 차트 보시면 정말 가파르게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또 중국의 완다그룹과 함께 서울 거리를 조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광무 멘토님 언제까지 오를까요? 이 뉴프라이드 너무 대단한데요. 사실 저도 미래를 예측하기 좀 힘들 정도로 이 뉴프라이드에 대한 좀 주요 물량을 좀 쥐고 있는 주인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과열 현상으로 진행되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좋은 호재성의 뉴스가 있더라 하더라도 좀 투자에 주의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뉴프라이드가 지금 결연을 맺고 있는 기업이 완다그룹이라는 중국의 기업인데요. 일단은 중국의 부동산 기업으로 아주 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야기가 좀 되었던 기업들입니다. 일단 뉴프라이드처럼 완다기업과 결연을 맺고 있는 기업들을 좀 새롭게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월드라든지 쌍방호 같은 기업들을 좀 손꼽아서 이 관련된 기업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완더그룹도 우리나라 안에서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엔터사업이라든가 다른 여타 이 산업들까지 전반적으로 시장 진출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이로 하여금 뉴프라이드만큼 또 시세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완다그룹을 또 더 다시 또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이 하나의 방법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상승이 너무 과열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굳이 이 투기적인 상황에서는 접근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감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뉴프라이드 단기 상승이 너무 컸죠.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점 좀 염두에 두시고요. 조심스러운 접근 조금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오늘 HD프로가요. 상장 첫날에 공모가를 웃도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HD프로는 통신장비 업체인데요. 김진경 연구원님, 이 기업 현황 어떤지, 전망이 어떤지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HD프로 이제 상장 첫날부터 이제 공모가를 웃돌았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이제 신규 상장주는 좀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상장 첫날 다음에 좀 며칠간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주가가 약세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 신규 매수는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고 어떤 좀 기술적 흐름이 좀 만들어졌을 경우에 좀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HD프로 이제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는 폐쇄 회로용 이제 카메라들 이제 제조라든지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그러니까 CCTV가 요즘에는 이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죠. CCTV에 대한 좀 필요성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출적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된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앞으로 일단 뭐 이제 그 사회 자체가 어느 정도 CCTV에 대해서 좀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본다면 앞으로 큰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HD프로가 이제 CCTV라는 좀 사업이라는 어떤 좀 그 큰
이제 매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앞으로도 좀 어떤 좀 사업을 좀 다각화를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좀 꾸려진다면은 충분히 좀 모멘텀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아직은 이제 지금 당장으로서 CCTV 사업 부분에서 얼마큼의 성과를 이뤄내야 하는지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사회의 문제를 본다면은 충분히 큰 성장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HD 프로의 경우는 지금 당장 조금 섣불리 좀 신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본 뒤에 어떤 좀 흐름 자체를 지켜보신 후에 신규 매수 관점,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펀더멘털은 괜찮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신규 상장 종목이니만큼 이 HD 프로 이 주가 흐름 조금 더 보시면서 매수 타이밍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진경 연구원님께 한 가지 더 여쭙고자 합니다. 일단 리튬 전지 관련주죠. 지금 비츠로셀이 호실적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또 인도의 국방부용 군용 전지 수주 예정이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비츠로셀은 어떤가요? 네, 그 인도 국방부 이제 전지 납품 소식이 가장 크게 이제 주가에 기대감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츠로셀의 경우는 일단 뭐 호실적 이제 대한 전망도 좀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은 앞으로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비츠로셀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주가가 오르다가도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 또 다시 오르다가도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한 번도 61선 이탈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61선을 좀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이렇게 61선을 좀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좀 저점을 꾸준히 이제 높여가면서 올라오고 있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61선을 크게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추가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뭐 목표가는 이제 딱히 이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손절 라인은 61선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비츠로셀 기술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 전략도 알아봐야겠죠. 먼저 이광무 멘토님부터 전략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대형주들의 조정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찾고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외국인 수급들이 전체적인 대형주들의 순환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환율적인 수혜로 해서 우리나라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완화 조건 환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그 전차 부대라든지 차화정 같이 이와 같이 실적 개선주로 대형주에 접근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다소 이 불확실성한 이야기들 때문에 시장에 등락이 나온다라면은 조금 지수에 대한 영향을 피해갈 수 있는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 바라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내수 관련된 종목을 관심 있게 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무 멘토님은 대형주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자라는 전략 주셨고요. 이어서 김진경 연구원님 전략도 들어볼까요? 네,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 호실적을 좀 발표를 해놨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도 어느 정도 좀 개선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시장 안에서는 이제 외국인의 수급 흐름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 이런 좀 변수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르게 이제 시장 자체가 제한적인 상승을 좀 보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좀 공략을 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낙폭 과대주로 좀 진입을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시장 자체가 그동안에 크게 이제 주가가 많이 밀렸고 시장 지수 자체도 많이 밀린 만큼 워낙 이제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있는 종목들이 또 굉장히 또 많습니다. 시장 주가가 워낙에 크게 급락을 했었고 낙폭 과대주로 공략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시장에 좀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 충분히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대형주가 이제 점차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대부분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워낙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소형주에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소형주를 오히려 지금은 더 공략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중소형주의 경우도 좀 낙폭 과대주적인 이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경우는 개별 종목별로 대응을 하시면은 분명히 이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김진경 연구원님은 낙폭 과대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참고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광모 멘토님은 강연회에 있으시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대한 종목군들 선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일단 글로벌 시장에 대한 동향에 따라서 포지션을 잡고 있지만은, 일단 이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또 새로운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벤트 대응 방법들 현장에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화면형 멘토와 함께 오늘 10월 17일 토요일 부산 지역에서 강연을 준비합니다. 부산의 유한타 증권 금융센터 부산 본부점에서 진행하는데요. 1호선의 법랩골역으로 찾아오신다면은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시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 또 시장에 대한 차별화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산에 계신 분들 이 강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JB스타 김진경 연구원 그리고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와 함께 오늘 일장 분석까지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큰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코스닥은 모처럼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증권사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의 의견입니다. 오늘 중국의 수출입 동향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메리츠증권증권 정영훈 과장은요. 수출주 환율 효과 기대, 전차 군단 중심 대형주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동부증권 김현겸 주식팀장은요. 코스닥과 코스피, 중소형주 단기 반등 가능성 열어두셨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는요. 기술적 분석상 코스닥 반등 가능성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전차 군단 대형주에 주목하자라고 해주신 분이죠. 오늘도 메리츠증권증권 프라임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의 좀 금리 인상 우려감이 좀 진정되는 그런 좀 분위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좀 금리 인상이 이제 좀 다소 좀 우려감이 좀 진정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이 좀 안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목요일 금통위에서 아무래도 좀 금리가 좀 동결 가능성이 매우 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은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좀 우호적인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필두로 이제 3분기 본격 어닝 시즌이 지금 시작한 상황인데 삼성전자의 이 어닝 서프라이즈에 맞물려서 전반적으로 대형주 쪽으로 좀 매기가 좀 집중되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도 좀 상승을 하면서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자동차라든지 철강 이러한 좀 그 대형주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에 단기간 좀 소외됐었던 그런 섹터들 중심으로 시장의 좀 반등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분간은 수출주들의 그 환율 효과가 계속해서 좀 기대가 커질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전차군단,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전차군단 중심으로 대형주를 지속 좀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소외된 섹터들이 계속 좀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와 맞물려서 그동안에 장기간 소외됐었던 이 IT 부품주들에 대해서도 주목할 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 주시면서요. 이에 더해서 IT 부품주까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증권 프라임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 오늘장 전략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물시장 맥점과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선물 시황 점검해 주시고요. 전략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인 현물 96억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 179억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 280억 순매도 중이고 선물 수급 살펴보면 개인 35계약 순매수, 외국인 184계약 순매수 중이고 기관 304계약 순매도 중입니다. 옵션 수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1794계약 순매수,
풋옵션 1269계약 순매도 중이고, 외국인 콜옵션 544계약 순매도, 풋옵션 1537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1222계약 순매도 중이고, 풋옵션 148계약 순매도 중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은 굉장히 지금 강한 의지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서로 좀 눈치를 보면서 좀 약하게 포지션을 지금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1차 저항선이 248, 상승 2차 저항선이 250, 하단 1차 지지선이 243, 하단 2차 지지선이 240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시장은 오전 11시 248 안착에 좀 가까스로 좀 성공을 하였는데, 이후 천천히 하락하면서 결국 248을 좀 지키지 못한 채로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약간의 개발하고 시작해서 전일 종가 이상 잠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후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 다시 전일 종가 부근 터치 가능성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전 선 매도를 노리시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가격으로 매도를 노리시는 분들은 이 가격에 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248 돌파 실패 시 하락 시세가 좀 나와줄 예정이니까 매도를 대기하시다가 좀 그 가격에 좀 잡으시면 되겠고, 일단 전일 중국장이 좀 큰 폭의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현재까지 국내 시장 상승분에 비하자면은 굉장히 국내 시장이 상승분에 못 미치는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좀 큰 가격 변화를 준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중국 시장은 좀 이번 주 마지막까지 좀 예의주시하면서 전체적으로 큰 방향성을 계속 유지하는지를 좀 보시면 되겠고, 오전 시장에 좀 매수를 노리실 분들은 최소한 248 가격 돌파가 이루어진 이후에 248 가격 돌파를 확인하신 이후에 좀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격이 현재 242.70인데 247.25에서 한 20 사이 부분 오면은 매도를 다시 한번 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살짝 튀어오를 때 매도를 좀 잡히는 좀 좋은 흐름이고, 아직도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248 돌파가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잠시 올라올 때 전종가 부근에서 전일 종가 부근 247.15 부근에서 매도를 잡고 매도 방향을 물어보시는 게 오늘 굉장히 거래하시기에 좀 유리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 선물시장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TV가 개국 7주년을 맞아서요, 수익을 말하다 머니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자, 이번 주죠.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하반기 시장 전망 그리고 승부 종목에 대한 토크쇼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외에도 보험과 부동산까지 다양한 강연회도 역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토요일에 많이들 오셔서 실전 재테크 노하우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출발 쟁취라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